우리 손자는 요양보호사예요. 지난 줄거리. 외숙모는 할머니를 내가 일하는 요양원에서 모시는 일에 찬성한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를 매일 뵐 수 있게 된 나는 할머니가 식사도 잘하시고 다른 어르신과 친해지시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 그리고 힘겨운 요양원 업무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사화. 선생님,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일부. 출근 이튿날째. 나는 7시 30분에 도착하여 어르신들 아침 식사 케어를 했다. 식사가 끝나고 9시쯤 되자 사무국장님께서 나를 호출하셨다.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국장님은 나를 앉혀놓고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기본 금액은 203만원이에요. 거기에다 식대비 5만원을 합쳐서 총 208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전 금액입니다. 마음속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본 나는 낯빛이 어두워졌다.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세후 금액은 200만원 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 직장 생활 했을 때는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230만원은 넘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와 내가 요양원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쁜 나머지 월급 액수를 취업 전에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살짝 후회되었다.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국장님도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설명을 해주셨다. 요양보호사 월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나라에서 지급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액수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필수고요. 그러면 실수령액은 181만원이 되고요. 실수령액은 181만원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181만원이란 액수는 우리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빠듯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할머니가 송내역 요양원에 오셔서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시고 식사를 맛있게 드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정신을 다시 차렸다. 그래, 나는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 요양원에 들어왔지. 월급 액수보다 사명감을 우선으로 삼아야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국장님께 물어보았다. 그럼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은 3교대 근무이며 주간, 저녁,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야간 근무는 시급이 1.5배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급이 200만원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국장님이 대답하셨다. 선생님은 주간 근무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선생님은 저녁이랑 야간 근무는 못 하십니다. 우리 요양원은 원래 3교대 근무로 주간도 했다가 저녁도 했다가 야간 근무도 해야 하지만 선생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어르신 기저귀 교체하시는 업무는 못 하실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기저귀는 2인 1조인데 저녁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는 2명뿐이기 때문에 유진 선생님이 기저귀 케어를 못하시면 남은 여자 선생님 1명이 그 업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리예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은 주간 근무만 맡깁니다.
주간 근무자는 보통 4명에서 6명이니 남자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케어를 못하더라도 나머지 여자 선생님들이 기저귀 케어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유진 선생님은 기저귀 케어를 하더라도 남자 어르신만 해드려야 해요. 그리고 여자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이 기저귀 케어할 때 선생님은 청소든 뭐든 다른 업무를 최대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의 상담이 끝나고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 장모님과 식사를 했다. 월급 얘기를 하자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다. 일단 취업했으니 다행이네.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더라도 매달 고정 수입을 벌어온 것이 중요해. 그래야 한 달 지출 계획을 세워서 고정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 할머니를 모시면서 생활비를 버는 일이라니 아주 훌륭하구나.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를 받자 나는 감사한 마음과 자신감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한 나는 홀에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을 향해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르신들이 미소로 답하셨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나를 보고 인사했다. 주간 근무자는 팀장님과 나 그리고 2명을 합쳐 4명이었다. 야간 근무자 2명은 어르신들 식사를 가지러 식당으로 내려간 상태였다. 식사 세팅이 끝나 있었고 어르신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에 앉아서 식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 식탁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자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유진이 왔어요. 그래, 왔어. 할머니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곧 맛있는 아침 식사가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그래. 그 말을 마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식사를 실은 식카가 척컹척컹 소리를 내며 10층으로 들어왔다. 식카는 20인분을 담을 만큼 크고 높았으며 마치 장롱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식카를 야간 근무자 선생님들 2명이 앞뒤에서 잡고 움직였다. 어르신들, 식사 왔습니다. 식카의 문이 열리고 요양팀 선생님들은 식판을 나르기 시작했다. 주간과 야간 근무자를 합쳐 총 6명이 27명의 어르신들 식사 케어를 했다. 요양팀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다. 홀에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방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식판을 얼른 가져다 드렸다. 반찬이 모자라 반찬을 채워달라는 어르신, 밥을 비벼달라는 어르신이 계셨다. 앞이 안 보여서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 팔이 잘 안 움직이는 어르신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옆에서 수발을 들기도 하였다. 나는 식사를 끝내신 어르신들 식판을 정리하느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 할머니의 식사 상태도 확인했다. 할머니는 식사를 천천히 하시면서도 밥과 반찬을 남김없이 드시니 나는 안심하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식사를 마치자 팀장님이 어르신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어르신들, 식사 잘 드셨죠? 이제 양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카트 위에 둥근 플라스틱 통을 여러 개 담아 오셨다. 통 안에는 어르신 각자가 양치하실 칫솔과 물컵이 들어 있었다.
통을 하나씩 어르신 앞에 놓아드리자 이를 닦으시고는 통 안에 입을 헹군 물을 뱉으셨다. 양치가 다 끝난 뒤에는 플라스틱 통과 물컵, 칫솔을 모두 거두어 요양보호사 한 명이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 2명은 식사가 끝난 식판을 모두 식카에 실어서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다. 바쁘고 정신없는 아침 식사 케어가 끝나자 나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탕비실에 들어간 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이유진 선생님!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뒤돌아보니 주간 근무자 중 한 명인 권미순 선생님이 탕비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네, 미순 선생님.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다. 미순 선생님이 목에 힘을 주더니 말했다. 선생님, 내일부터는 7시 20분까지는 나오셔야 해요. 네? 왜요? 7시 30분까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8시인데 너무 빠르잖아요. 미순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야간 선생님들은 단 2명이에요. 그런데 아침 식사가 7시 40분부터예요. 어르신들이 20명이 넘는데 2명이서 다 케어할 수 있겠어요? 주간 선생님들이 나와서 도와주셔야지. 그럼 7시 40분에 나와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 선생님 진짜 답답하네. 아침 식사 세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치마 나눠 드리고 물컵 나눠 드리고 휴지 나눠 드리고. 거기까지 얘기하다가 미순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방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다. 와상 어르신들은 침대 세워드려야 하고 잠에서 안 깨어난 어르신들은 깨워서 모시고 나와야 해요. 이렇게 세팅할 게 많은데 어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해요? 미순 선생님의 일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게다가 야간 선생님들은 아침 식사 20분 전에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 퍼담고 식판 집어넣고 식카 가지고 와야 해요. 그럼 홀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야간 선생님들이 자리 비우기 전에 주간 선생님들이 와서 홀을 지키면서 세팅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참고로 저희 팀장님은 7시면 이미 10층에 와 계십니다. 전에는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요양원 오셔서 탈의실에서 쉬시다가 10층으로 올라오시곤 했어요. 팀장님이 저렇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열심히 해야죠. 7시 20분까지 안 오면 지각인 줄 아세요. 알겠어요?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출근 시간이 9시이고 그보다 10분에서 20분 더 일찍 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좀 더 여유롭게 출근하여 옥상에서 커피 한잔 하다가 노트북을 펼쳐서 이메일 온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업무 시작 전에 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일찍 와서 돕지 않으면 어르신 케어가 힘들어지는 곳이 현실인 요양원. 더군다나 아침 8시도 아닌 그보다 몇십 분 이른 시각에 와야 하는 것이다. 7시 30분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부족하다니.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네. 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